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리는 바람에 지금 걱정이 사실 좀 많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전 댈러스 연준 총재가 은행 위기 안 끝났다,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금리를 0.25% 올렸죠. 전 댈러스 연준 총재는 지금 미국의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하다라고 직설적으로 경고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75%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살짝 반등한 지역도 있는데요. 미국 금리가 올라서 우리도 5월 25일에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동결해야 되는지 참 한국은행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리를 안 올리고 동결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올렸어야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동결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동결을 하느냐, 아니면 미국을 따라서 0.25%를 우리도 또 올리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세계 많은 언론에서는 주요 포인트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0.25% 올랐다, 이게 아니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종료를 명시적으로 입에 담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면 다음번에는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로 가겠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다는 게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상 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상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이다 라고 한다면 미국 나스닥은 왜 폭락을 했을까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막는 발언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미 연준의 견해다라고 하면서 물가를 목표치까지 맞추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또 그 예측이 대략적으로 옳다면 금리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미국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0%입니다. 그러니까 2% 정도가 물가 안정 수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3% 후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려면 수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여건이 좀 나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건재하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뭐 발표될 물가 또 고용 이런 지표들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긴축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살짝 한 발 물러서는 포지션을 취했는데, 뭐 물가를 봐가면서 결정할 일이지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예측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꾸 금리 인하 쪽으로 몰고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추기고 가져가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또 파월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딱 걷는데, 뭐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떤 전문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준은 마지막 인상이겠지만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태도를 보여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장은요, 연준이 낸 성명서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 동결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본인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번 성명서에서 어디에서 찾았냐면 몇 번의 추가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성명서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앞으로 시장은 동결 내지는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선진국 통화 긴축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다만 시장이 기대보다 고금리로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그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리는 쉽게 안 내려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올바른 해석일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이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미 기준금리가 이제 역전폭이 좀 전까지만 해도 1.5%포인트였는데 이걸 넘어서 이제 정말 사상 초유의 1.75%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는요,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장담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이렇게 동결 내지는 인하 쪽으로 몰고 가는데 이제 앞으로 시장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가 아니라 언제 인하하느냐,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미중앙은행 모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단은 부인을 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미 연준에서는 필요하면 더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럴 준비도 돼 있다. 이렇게 언급한 파월 의장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도 같은 선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두 분이 비슷하게 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이창용 총재의 또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볼 때는 결국 데이터에 달렸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시장과 중앙은행 사이의 인식 차이가 좀 커 보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을 조금 더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연내에 정책 기조가 전환된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시장의 기대 이것의 괴리가 계속되는 것은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 여전히 높일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미국의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 은행들 괜찮을까요? 지금 미국 은행도 파산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아직 보인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서 오히려 되레 위험할 수 있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 그 부회장인 찰리몽거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실 대출이 많다 이겁니다. 미국 은행이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금리를 올리면 더 위험하겠죠. 저희 표용호TV에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험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4,100억 하던 빌딩이 800억 원의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공실률은 75%나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또다시 은행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의 경우를 겪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빌딩을 매입할 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본금보다 레버리지가 더 많은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서 사든 뭐 개인이 사든 대출이 많아서 수익률은 지금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보통 건물의 경우는 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임대 수익률이요, 강남의 경우는 한 3% 이하가 보통입니다. 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수익률이 없다고 봐야 되고 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빌딩이 급매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사실 감돌고 있습니다. 보통 빌딩, 건물의 임대 수익률은요, 서울 평균의 경우는 4%에서 5% 요 안쪽이거든요. 그리고 경기, 지방 이쪽은요 5%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경우는 사실 3%도 많은 경우예요. 보통의 경우는 2%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표용호TV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도 분양이 넘쳐났죠. 그래서 분양은 완판을 했는데 분양 받은 분들은 이걸 마이너스 피해 내놔도 거래가 안 되는 곳이 많고 또 역시 공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그런 빌딩, 업무 빌딩 지하에 보면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공실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금리 차이가 1.5가 아니라 1.7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 위기가 좀 빨리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표용호TV 항상 경제적으로 또 부동산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표용호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